이어서 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뭐 시험 문제가 우리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죠.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6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에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총설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공부했습니다.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개인주의 과세한다는 거,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세 이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이런 것들,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소득세 열거된 소득에 과세하고 신고납부하고 이런 것들이요. 소득의 종류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우리가 소득세 보면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요. 그럴 때 우리가 종합소득이 6가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권리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였고요.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해서 하시면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참고적으로 그냥 의의만 아까 구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택, 신축, 판매, 요거 말 들어있으면 건설업이고 그 나머지는 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이다 이랬고요. 우리 시험 문제 양도소득이 이제 중요한 거고, 양도소득에서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자, 보시면 임대사업소득, 우리가 범위, 비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사업소득 금액 계산까지 우리가 쭉 다 지금 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자, 양도세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 여러분들 그 배부된 거 받으셨죠? 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지금 보지 말고 그 여기 화면을 보시고, 그 문제는 이거 화면을 저랑 같이 보고 했다가 틀렸을 때만 나중에 보시고요.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의 부동산과 관련된 상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임대수는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반대죠?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과세하는 거죠.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이거보다 기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저 상업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건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에 발생한 상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여러분, 거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세는 거주자일 때 납세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주소지로 가야지, 주소지로. 자, 주소지로 가. 집 가까운 곳에 분류하고 주소지거나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국내에 소지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 이건 뭐다? 예? 자,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소득이죠?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거용 건물 임대, 주거용 건물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대여섯 문제 출제된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떤 걸 테마로 우리가 출제되고 또 공부하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특징 가볍게 보시고, 과세대상 이게 34, 35 연달아 2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출제가 연달아 34, 35 나왔죠. 제가 34회 때는 과세대상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자, 요거 35회 작년에 또 나왔는데, 올해는 과세대상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양도의 개념 유형 있죠. 이거하고 묶어서 과세대상을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세상과 묶어서 이렇게 잘 보시고요.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기로 하냐,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양도세는 몇 년 보유가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이 보유기간, 자, 그러면 당해대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으로 할 때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34회 시험 때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이거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올해는 다시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여기서 최소 시험 문제가, 최소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양도세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양도세 어렵더라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오고요. 지금 최근에 33, 34, 35, 3년 연속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3번이나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과정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는 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또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자,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었고요. 자, 거의 나오는 거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 부분도 시험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2개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거의 또 이것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국외대산 양도소득세는 제가 이게 30회부터 시작해가지고 30회, 31회, 32회까지 3년 연속 나와서 33회 때는 글쎄 또 나올까 그랬는데 가끔 나오던 거였는데 계속 연달아 나왔죠. 자, 그런데 제가 35회 시험 작년에는 제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만큼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국내에서 양도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우리가 봅니다. 먼저 양도세 의미 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의 특징 이런 거 가볍게 보시고, 자, 의 특징인데 특징 뭐 유통 과정에서 국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고 분류과세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흡준에 합산해서 계산합니까?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까?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고요. 상업성 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합니다. 상업성을 가지고 팔면 상업소득이고 상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부과되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세율은 뭐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물납은 안 됩니다. 자,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물납은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 자, 양도세 과세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냐. 시험에 34, 35 연달아 나왔는데요. 먼저 과세상 보시면 올해 어떻든 간에 과세상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도의 유형과 묶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과세상은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의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인데, 이 건물에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포함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제외하기 때문에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먼저 부동산 이용에 관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어떤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물권이다 보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그럴 때 용익물권에서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역권 아니라는 건 몇 번 물어봤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포 임차권이라서 상가 권리금이요, 요거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요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거. 그래서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컴퓨터, 커피숍 한 개, 뭐 이런 것들을 시설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그 권리금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등 일체 무채 재산권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미 요 예규 내용인데,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갖고 있다가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양도세 부과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상환이란 말 들으면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요.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상이 됩니다. 약간 넋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 강의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냥 입도 벌리고서 이런 상태로 보고 있는 분들이 앞에도 있고 몇 분이 이쪽 동네가 특히 그렇게 몰입해서 보고 계시니까 기분이 뿌듯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잖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는 것들을 쭉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자산. 자,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이용권, 회원권 대상인데요. 보세요. 그래서 그 예에 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되고,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영업권은요, 영업권도 대상인데, 영업권인데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 대상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그래서 영업권, 어떤 지역에 프랜차이즈 영업권이 있는데 그 영업권, 그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안 되고 매장 건물과 함께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양도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다.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50, 50, 3년리 50, 80% 단한주. 자, 이렇게 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주식 두 가지. 특정한 법인 주식,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특수업종이라는 게 스키장, 참고적으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거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스키장 법인이면, 골프장 법인이면,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법인이면 그 법인의 자산에서 뭐 부동산 빼면 뭐 있겠습니까?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80% 넘어요.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특정 법인 주식과 달리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요건 바꿔서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낮으니까 참고적으로 기타 자산으로서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다더라만 보고 가면 됩니다. 이 주권이 중요했죠. 34, 35 보기에 연달아 두 번 나왔습니다. 보기에 두 번 나왔는데,
제가 여기 이주권이 29회 시험 끝나고 34회 시험 치러지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이주권이 추가된 건데, 제가 양도소득세 대상 문제가 나오면 이주권은 무조건 물어본다 그랬는데, 역시 여기 이주권이 나중에 이제 추가된 거거든요. 이주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자,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주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거지. 이주권 가액만, 해당 이주권 가액만,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이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데 개발자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지구 내에서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 이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 이주권은 반드시 그 건물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한다? 그러면 옮겨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 이주권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따로 그것만 구분 신고하면 이것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꼭 알아둡니다, 이주권. 자,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대한 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되는데, 주권 상장 부분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주권 비상장 부분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주권 상장 부분 주식은 참고적으로요. 이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액주주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주권 상장 부분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자, 그냥 주식 출자 지분은 제목만 아시면 돼요. 대상이 된다는 것만, 자세한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금융상품 있죠? 파생상품도 그냥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수익권도 대상이 되는데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유전되면, 이때는 신탁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 신탁 수익권이 아니라 이때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래서 또 제목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양도세 대상 아닌 거에 방점을 찍어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대상인 것 쭉 읽어보시면서, 대상 아닌 거요.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죠?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아니고요.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고.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 일체 무채상권 아니고, 점포 임차권, 상가 권리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요. 영업권은 또 역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강남점이 있는데, 그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입니다. 아니면 매장 건물과 함께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인거 아닌 거 방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을 받고 이제 양도의 유형을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이걸 올해는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대상과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양도의 유형. 자, 올해는 이거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보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정성스럽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란 게 일단 뭔지 보시고 양도의 유형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은 건데, 먼저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요,
자,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으로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관계없고요. 사실상 이전하면 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고 반드시 또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상 등기등록과 관계없고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을 본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이전했다고 보고, 또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는 거, 양도담보. 제가 자세히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때 양도담보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이런 게 양도담보가 뭔지 좀 이제 배웠잖아요. 다 공부 어느 정도 됐다고 믿고, 자, 지금은 이제 말로 해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고 형적 이전으로 봐서 양도당하지 않고,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지 대가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해당하는 경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요. 매매,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매매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환, 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 때, 그럴 때 교환은 거래 양당사들 모두에게 양도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죠? 자,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 토지 서로 맞바꾸니까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사실상 이전하고 을의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내 거 이전하고, 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이전하는데 갑의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고 자신의 B 토지를 이전하고, 그러니까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다. 자, 현물출자예요. 법인의 현물출자, 이거 양도에 해당하죠? 법인의 현물출자.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자자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설립되는 회사에 현물로 출자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죠. 주식 출자 지분을 받고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당합니다. 또 여러분요, 요거는 이제 얘는 요거 판례 내용인데 한번 알아두세요. 옛날에 시험에 나온 건데 판례 내용.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 출자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한답니다. 판례 내용인데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참고적으로 1인 회사에, 자기 회사 1인 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은 대가 없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 보시면요, 조합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해요. 법인의 현물 출자, 또 조합의 현물 출자, 이것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다만 조합의 현물 출자는 자기 조합 지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 없다고 봐서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대가 있다고 봐서 초과 부분만 양도입니다. 하여튼 조합의 현물 출자나 법인의 현물 출자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대물 변제 보겠습니다. 대물 변제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했다. 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것으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고요. 그러면 근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죠. 그래서 을이 2억 상당의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 양도세 물건이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을이 무슨 대가를 받았냐? 변제 가름하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거. 똑같은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혼할 때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 취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전하면 이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은 위자료 지급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한다 그랬습니다. 단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단 이혼 당사자 일방의 행사는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부부가 혼인 수용 서원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인데 제3분할 청구권 행사에 그래서 그럼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 대상물건 이전했다.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물납도 양도당하죠. 자, 만약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지자체에 물납합니다. 그럼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조세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이런 거를 나한테 막 따지듯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질문하는 사람이 나한테 따지듯이 아니 세금을 받으면서 또 세금을 받습니까? 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묻는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왜 성질내냐고.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는 지금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상 유상 이전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지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양도소득세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양도 차익이 있어야죠. 그래서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세 물납도. 참고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하면서 이전했다. 자, 그러면 대물 변제긴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양도에 해당하죠.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토지 소유자와 수용권자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토지를 수용권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보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보증여는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부담보증여 제가 계속 예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예로 부담보증여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담보증여를 보면 이제 제가 들었던 예의 대사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예? 대사가 이제 떠올라야 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자, 근데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죠? 차입금이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 대사예요.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데 받을래? 어우, 야, 그래? 근데 나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였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요까지 이 대사를 외우셔가지고 그냥 싹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부담부증에만 나오면 취득세나 양도세나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생각을 말해보라고. 취득세에서는 이제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데 다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채무 금액 상당액은 요거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배재산은 무상 취득으로 본다. 이거 배웠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그거고. 근데 여기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누가 있죠?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증여자가 공짜로 줬는데 자신이 갚아야 했던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고 채무액 상당액은 그래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된다. 그래서 이제 증여자한테 요 양도소득세, 이 부담보증의 경우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차익 계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하는 거 우리가 다음에 또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간에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해당하고 증여자한테 양도세 본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요 사례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수강생들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통과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3억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거 계산 문제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거는 모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누구한테요? 증여자한테 양도세부가 되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5억에서 3억 뺀 2억 분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수증자한테 증여세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우자 직계준비속간이 아닐 때 얘기지, 아니 배우자 직계준비속간에 부담보증했다,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보증했더니 알았어 여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중고등 자녀한테 부담보증했더니 아빠가 그랬더니 중고등 자녀가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밤새 일해서 3억 원 갚을게요,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자 배우자 직계준비속간에 부담보증하면 채무가 수증자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5억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배우자 직계준비속간에 부담보증하면 채무액 상당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수가 돼야지 대가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자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5억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아까 그 사례 같으면.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넘어갑니다. 물론 배우자 직계준비속간에도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준비속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항상 아니에요. 대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단순히 그냥 5억 전체 증여하는 것보다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하는 게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양도세로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는 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좀 덜 내고 그러기 때문에 절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한테 자, 집사 저희 큰 누나 얘기도 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제 조카의 그 결혼하는데 큰 누나가 와가지고 저 집 아무개한테 어느 동네에 집을 사주려고 하는 저 집을 주려고 하는데 사주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세금 많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주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전세 끼고 뭐 대출 끼고 집을 주면 세금을 줄 수 있다는데 나보고 맞냐고 물어보길래 누나가 그래서 내가 누나 그게 뭐냐면 부담보증하라는 건데 하면서 막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제발 결론만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론 얘기해 준 얘기 했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자 대가 입증이 되면 채무인사실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공유물 분할을 봅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당하지 않죠, 여러분들? 자,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잖아요. 자,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니까.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공유물, 가불이 공유하고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니까. 근데 또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그럼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공유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주분별로 그냥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의 단순 분할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요, 지분이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후가 양도당한다.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 가불이 공유하는 공유물을 50%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50%씩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했다. 그러면 지분의 변동 단순 분할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 거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이전이고 취득이 대가 없으니까. 근데 잠깐만요. 근데 만약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감 60을 40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은 보세요. 공유지분권 10%를 만약에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자, 그러면 공유지분권 10%를 의리가부한테 그러면 지분이 감소로 변동될 때 이거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경매도 양도당하죠? 공매, 경매도 양도당합니다.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져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당한다. 근데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할 때,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습니까?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이 재취득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있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돈을 빌렸는데, 이거는 그럴 때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그런데 이 부동산은 채무자 갑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죠.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사용대가를 받는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아까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이것도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근데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겼을 때 물상보증인 병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물상보증인이 이거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합니다. 이때는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매 경매된 사람을 자기가 재취득할 때 물상보증인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또 대물 변제, 또 그 다음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물 분할도 받고, 공매, 경매, 또 그 다음에 수용, 이런 것들, 부담보증에서 채무액 상당, 이런 것들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 방점을 찍어야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담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처분권만 이전할 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시험에 또 몇 번 나온 거, 이건 몇 번 나왔죠. 우리가 이건 단글로 나오잖아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다만 변제 충당 매각하는 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했는데 나중에 돈을 안 갚아서 변제기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결론만 하나 들어왔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하지 않는데,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팔아버렸으니까 채권자가. 환지 처분 등, 그래서요,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환지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을 때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사업시행자에서 요 이전,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더니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주에 충당되는 토지다. 공공용지, 공사병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 공공용지나 채비지를 말하는 건데, 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더니 이 토지가 보류주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럼 이때 요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도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당하지 않는다는 거, 결론만 딱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감환지의 경우는 이거 양도로 본다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갑이란 사람이 권리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였었는데,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었는데, 300제곱미터였죠. 근데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갑은 요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그 다음에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네?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이 값은 청산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수령해야 됩니까? 수령해야지, 받아야지. 줄어든 것만큼 수령합니다. 청산금 수령하고. 가만지요.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양도세 부과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 이걸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것까지 양도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 법령 내용인 이 두 개, 환지처분으로 지목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당하지 않는다는 것,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결론만 알아둡니다.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적경계가 삐뚤삐뚤해가지고, 지적경계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경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갑소유고, 여기 을소유고, 경계 삐뚤삐뚤하니까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당하지 않는다. 결론만 하시고, 여기 보시니까, 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입니다. 소유권 환원. 자,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이건 시험에 이미 한 2번 나왔습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잘못 온 거 판결로요, 매매 원인이 있어가지고 무효소에 의해서 판결로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라고 그래서, 자, 돌려주는 경우 소유권 환원,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만 니은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지된 경우는 이는 또 다른 양도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참고입니다. 자, 보세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의 제로, 잔금까지 치렀는데, 야, 우리 없던 거로 하자 이거. 자, 그래서 당사 합의의 제로 이전할 때는 이건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양도 차익이 있어야되는 거지,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 합의의 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 기억번호 그냥 쭉 읽어보면 결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인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양도하지 않는다. 결론, 신탁이라는 건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위탁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지. 그래서 신탁, 결론 양도하지 않고, 결론.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자, 믿고 맡았다가 판결로 신탁 해지돼가지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탁, 결론, 소유권 환원,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죠? 명의신탁이 돼가지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담보 사유 소멸, 돈을 갚았어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담보 사유 소멸 돼가지고 손 돌려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을 양도했다.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 좀속 간에도, 아니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봐 여보. 자, 안양 평촌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5억에 사는데 이게 지금 9억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뭐 5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금인속 간에도 양도를 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부부간에 교환한다거나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설명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자, 창고문 2개가 있는데 오른쪽 창고문 열고 들어가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자면 쭉 적재하듯이 상상하면서 쭉 읽으시고 또 나와서 오른쪽 창고문을 죄송합니다. 아까 왼쪽 창고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샀고 또 나와서 오른쪽 창고문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 창고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쭉 적재하듯이 쭉 읽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쭉 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 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기타 자산, 자, 쭉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을 봤죠? 기타 자산, 또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양도세 대상입니다.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금 쭉 봤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으면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는 거고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사실상 이전이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요. 아셨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탁, 소유권 환원, 무상 이전 양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그래서 사실상 이전하면 되고 등기등록과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의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예,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맘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형적 이전으로 양도당하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이지 무상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쭉 배웠고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상이면 O 아니면 X요? 네, 대상이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네.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는 경우 작년 시험에도 나왔죠. 재작년에도 나왔었지만 이거 작년에도 나오고 이주권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옮겨줄 수 있는 이주권 가격을 별도로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건 기타 소득세. 자, 그리고요 지역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역권 아닙니다. 용유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지.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자, 돈 갚아야 되는데 토지로 대물 변제하면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에 양도해당 합니다. 이건 양도해당하고 대상이고 토지 대상이고 양도해당하고 경매된 건물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 지금 과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세상과 양도의 유형을 묶어서 지금 묶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자,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누구라고요?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매 경매는 원래 양도해당하지만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하는 거 양도당하지 않고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자,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자, 그냥 채무자가 사용수익하다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변제에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해서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닙니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은 강제로 외매 이뤄져도 양도해당합니다. 재산세를 관할구역 내 건축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은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인 것은 기역, 리을, 시옷, 이용이죠. 기역, 리을, 시옷, 이용.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설명드렸습니다.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국내 똑같. 잠깐만요. 바로 2번 문제입니다. 고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간의 거래는 아니랍니다. 대상이 아닌 거.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 개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했답니다. 자,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지적 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중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요거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이거 골라야죠. 그 다음에 토지가 공매되는 경우, 경매는 강제적으로 매매를 줘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바꾸지 않으니까 공매 경매는 양도해당합니다. 고르면 안 되고, 도시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자, 보류주로 환지 처분으로 지원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원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미음번. 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여기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